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황녀의 시청자 중에 제보 사연이 들어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연들 늘 잘 듣고 있는 팬입니다. 다른 사람 사연들 듣다 보니 저도 글을 올리고 구독자님들께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100% 실제 상황, 저의 현실입니다. 남편과 저는 23년차 오래된 부부입니다. 남들은 23년이나 시댁과 남편 겪었으면 컨트롤 잘할 때도 되지 않았냐 하는데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아주 무뚝뚝한 성격이라 연애도 잘 못하고 먼 친척분 소개로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친구들도 25살 될 때 다들 결혼하고 저 혼자 노처녀가 되어 있을 때였죠. 20대 후반이면 요즘은 나이 많은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노처녀에 접어드는 나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친정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저희 결혼을 등 떠밀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연애에 결혼도 못하고 별 남자 있겠냐 싶어서요. 그래서 중매 친척분도 서두르고 해서 진짜 3번만 남편과 데이트하고 상견례하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했네요. 신혼 때는 시어머니가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늦잠을 자도 한마디 뭐라 안 하셔서 진짜 나는 친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시댁 복은 타고난 줄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도 낳고 명절 때 시댁에 3일 있고 친정에 딱 하루만 가도 불만 없이 시어머니와 잘 지냈습니다. 중간에 약간씩 고부간의 갈등은 있었어도 참고 넘겼습니다. 넘길만 했고 딱히 그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2년째 되던 날 시아버지께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시 충격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엄청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월드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게요. 아버님 병수발에 점점 지쳐가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풀이를 많이 하셨어요. 제목에 이중인격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하고 같이 병원 가면 너네가 와서 위로가 되고 든든하다. 병원비 보태줘서 고맙다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 때문에 같이 못 가는 날엔 며느리인 저 혼자 가는데 한여름 35도에 병원밥 없으니 집에서 밥과 국, 반찬 등을 해오라고 하셔서 병간호 하시는 어머님이 더 힘드시겠지 싶어서 정성 담아 밥을 해가면 짜서 못 먹겠다, 환자 음식을 이런 걸 해오냐는 둥, 너는 시아버지가 아픈데 걱정도 안 되냐는 둥, 용돈 드리고 입에 쓴소리 다 듣고 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 병간호 하시고 힘드시니 그러실 거라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편이 직장이 포항이라 포항에서 여름에 밥을 해서 대중교통 4-5번 갈아타고 부산대학 병원에 갑니다.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4년 조금 넘게 아버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의사선생님은 사기의 대장암 환자가 오래 사신 거라고 논문을 쓸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병간호 덕에 아버님이 더 사시다가 가신 것 같다고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집, 지금 어머니 사시는 집 1억 8천만 원의 집을 남편에게 상속하면서 또 이중인격이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사소한 걸로 다 시비를 거시고 그것도 남편 없을 때만 안 볼 때만요. 내가 집을 줬는데 너는 왜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냐는 둥. 그 집 남편에게 줬습니다. 제 앞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사니까 어머님이 그러는 것 같은데 집 물려주고 아까워서 시비 거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집 받아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집 받고부터 뭘 사달라고 하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유치하게 집 주고 용돈이나 가전제품 달라고 해서 자식에게 바꾸어 먹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사가 당연히 생겼습니다. 아버님 제사는 아버님이시니 지내는데 어머님이 죽은 조상 중에 한 분 제사를 저 시집 올 때부터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기제사, 어머님이 계속 몇십 년째 지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제사 때문에 한판 싸웠습니다. 기제사 바로 전날 친정 할아버지 제사가 있습니다. 저는 친정 할아버지 제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 친정 어머니도 어깨, 허리 다 아프시고 힘들다고 하셔서 7년 전부터 제가 가서 도와드립니다. 이 친정 제사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기재사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니 시어머님 혼자 하셔도 된다고 친정 부모님 도와드리라고 먼저 말하셔서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밑으로 친정 엄마보다 딸뻘 차이 나는 동서가 둘이 있지만 맞벌이다, 어디 아프다, 바쁘다는 핑계 대고 제사상 다 차려놓으면 와서 절만 하고 가시기들 바쁩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는 동서간에 싸우기 싫어서 저하고 음식을 하십니다. 친정 할아버지 제사 끝나면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가 지내시는 기제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 시댁에 갑니다. 기제사는 간소하게 지내기에 매번 시어머님이 거의 다 해놓으십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이번에는 어머님이 나이가 80세라 힘이 많이 드셨는지 또 이중인격이 나오셨어요. 평일이라 저 혼자 갔습니다. 물론 어머님 관절도 3월에 수술도 하셨고 힘드셨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대뜸 하시는 말이 나는 너가 23년 동안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다. 너는 시댁 오면 남의 집 일해주듯 하고 간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섭섭하셨다네요. 23년 지나서 항상 섭섭했다? 라고요? 남의 집 일하는 사람은 돈이라도 받고 하죠. 저는 용돈 드리면서 시댁 일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시나라 까먹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오니 얼마나 서럽고 제 자신이 억울하고 서글프던지 남편 보고 아무리 어른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도 관두고 싶을 만큼 힘겨운데 너하고 어머니 일까지 신경 써야겠냐며 흥분하더군요. 저는 당신 어머니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저런 말씀 하셔서 너무 서운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남편 말고 내가 어디 가서 하겠어? 이때까지 당신이 중재 역할 제대로 한 것도 없지 않아? 라고 하며 따지니까 남편 하는 말이 그럼 너는 어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길래 저는 시어머니 안 볼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 별말 안 하고 있다가 저하고 다툰 지 한 달 지나서 시어머니께 저희 집에 당분간 오지 마시라고 어머니께 전화드렸다네요. 왜 싸울 때 말 안 하고 지금 어머니께 했냐고 하니 그동안 바쁘기도 했고 남편도 생각하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하네요. 구독자님들, 남편 생각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요? 이틀 후면 시어머니 80세 생일인데 말이죠. 생일 때 꼭 저희 집에서 제가 차려드리는 생일상 드십니다. 물론 반찬 투정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어떤 종교에 가겠냐고 물어보신다면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 5년 정도 친구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불교입니다. 절에 기부도 꽤 하십니다. 기부금 영수증 뽑아달라고 하면 부처님한테 드리는 건데 그런 거 뽑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고부간의 종교 강요, 이혼 사유에 있는 것들 다들 아시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절에 며느리가 갔나 안 갔나 물어보십니다. 혹여라도 안 가게 되면 그러니 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거야. 절에 다녀서 불공을 쌓아야 너희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시어머니 말 명심해라. 알아들었니? 등등 몇십 분씩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건 갈수록 아들 며느리에게 기대 심리가 커지시고 그러니 덩달아 실망도 커지시니 저하고 트러블만 자꾸만 생깁니다. 남편이 왜 며느리하고 싸웠냐 물어보면 며느리가 먼저 시비 걸었다 하십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인격 내지는 거짓말도 더 늘어나고 제가 어떻게 해야 신혼 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